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17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계약을 해지했거나 투자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3천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25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했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장의 투자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청에서 제조 시설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태양광과 냉동식품, 합성가스 업체 등 모두 17곳, 군산시는 중국 등 외국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 업체가 투자를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모두 2조 원이 넘습니다. 투자 보류가 잇따른 데는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 의지와 여력 등을 파악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있다 보면 빠져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도 분란이 있어요. 쉽게 이제 이렇게 검수를 안 콜 수도 있어요. 이제 유치에 이제 주력하다 보면.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 공장의 철수설 등 악재가 잇따른 가운데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마저 줄줄이 발을 빼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인 항공기, 즉 드론으로 공유지 불법 점유 실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수억 원을 들이고도 단속 실적이 없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하늘로 힘차게 솟구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드론을 이용해 공유지 사용 실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인 공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드론으로 촬영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7차례에 걸쳐 촬영한 면적은 축구장 52개 크기인 37만 제곱미터. 하지만 무단 점유를 밝혀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의 정밀도가 떨어져 실제 지적도와 비교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도 하늘 높은 데서 찍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생겨서 단순 사진 자료만 가지고는 이거를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 조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임야 등 직접 조사가 어려운 공유지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거라는 기대 효과가 무색해진 셈입니다. 8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철저하게 검증 단계가 거치지 않고 단순 국가 공모 사업의 실적에만 치우치다 보니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사업 성과 논란에도 드론을 이용한 공유지 감시 사업은 올해 부산 등 3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2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썰렁하기만 합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적 담장을 새로 만들긴 했지만 그뿐입니다. 두 유적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한가하고 널찍하고 좋은데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다른 외부의 관광객들 끌어들이면 좋겠네요. 세계유산 등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유적 보존과 정비뿐만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과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 등 핵심 관광 인프라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백제 유적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와 부여의 경우 한일 관광객 걷기 대회와
수문장 교대식, 체험관 조성, 전시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은 내년부터나 문화재 야행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이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또 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내실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지 않는가.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2020년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5,3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9,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이 같은 등재 효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농촌에서는 젊은 귀농 귀촌 인력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주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귀농 귀촌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1%가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21.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주 초기 불안정한 소득이 농촌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오면 또 그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그 엽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 여건도 그 경제적 것이 생활고 때문에 제일 크고. 국민의당 김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법률안은 청년농업인들의 소득 보정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5살에서 39살 이하의 농업인과 귀농 귀촌인이 그 대상입니다. 일반 지역과 조건 분리 지역의 농업소득,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해서 지급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초기 정착금. 농림부는 이 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직불금 단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지급하는 귀농, 귀촌인의 자격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새만금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남원시가 풀뿌리 기업들을 지원해 화장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1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리튬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리튬 코리아는 새만금 개발청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해마다 전기자동차 5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3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남원의 5개 풀뿌리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화장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는 남원의 자원을 화장품 원료로 발굴하는 등 화장품 관련 연구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내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청정 지리산을 활용한 화장품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동산동 자율방범대와 주민 50여 명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모아둔 성금으로 마련한 연탄 2,100장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7가구에 나눠 전달했습니다. 제22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11일 제18회 부안 농업인 대동 한마당이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산물 전시회와 전통놀이,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농업인들은 한 해 쌓였던 피로를 날렸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도의 각종 학술 용역이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크고 용역 발주 시점도 하반기에 몰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전라도가 지난해 38건의 학술 용역 가운데 66%인 25건, 올해는 24건 가운데 75%인 18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며 예산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용역 발주 시점도 지난해 하반기 13건, 올해 3분기 8건 등 지나치게 늦어 각종 계획 사업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이달 초 실시한 총장 선출 방식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직선제 찬성률이 9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교수회는 직선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만큼 대학 본부 측에 학칙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내년 9월 전북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혁신동을 덕진구에 두는 동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7일 주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 덕진구에 혁신동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혁신동 행정구에 대한 주민 의견은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는 완산구, 지난달 주민투표에서는 덕진구로 모아져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청도 주민들을 위해 어촌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5억 원을 투입해 어청도의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마을 고유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또 어청도 여객선 운임비 할인 대상을 군산 시민에서 전북 도민으로 확대해 어청도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지만 동남아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전북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도는 올해 상반기 전북을 찾은 해외 관광객이 1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6천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관광객이 4.5% 줄었지만 동남아와 홍콩 관광객이 7만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해 올해 전북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 의원은 뺑소니 운전의 경우 음주, 무면허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윤리적으로도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은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출소한 지 2달 만에 가게들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반쯤 익산시 송악동의 한 철물점에 침입해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열흘 동안 익산 일대 가게를 돌며 7차례에 걸쳐 모두 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절도와 강도 등 전과 18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4도 등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한때 비가 오겠지만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모레 서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